속이 다 시원하다고? 100억 보고도 그럴 수 있을까?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터질 것 같았어요. 뉴욕 JFK 공항. 현지 시각 오후 6시 23분. 제 손에는 며느리가 보낸 카톡이 있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키우. 엄마 혼자 미국 구경 잘하세요. 5천만 원은 그동안 얹혀 산 값이라 생각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은 온통 영어였어요. 낯선 사람들만 지나갔습니다. 저는 67세. 혼자였어요. 가방을 끌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15시간을 비행기에서 왔는데 이게 제 결말이었습니다. 얹혀 살았다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보였어요. 손으로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관악구 빌라 30억. 강남 오피스텔 5채 70억. 주식과 예금까지. 총 103억 7천만 원. 아들은 몰랐거든요. 며느리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진 줄. 얹혀 살았다는 며느리. 짐이라던 아들. 이들은 몰랐어요. 35년 전. 1990년 겨울이었어요. 저는 26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민수는 겨우 2살. 장례식장에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나? 손에는 빚 독촉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수를 봤거든요. 엄마. 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잠은 하루에 3시간.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JFK 공항 벤치에 앉은 저는 알았어요. 그 모든 세월이 부정당했다는 걸. 왜 며느리는 저를 버렸을까요? 제가 가진 100억을. 뉴욕 공항에서 시작된 이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90년 1월 5일. 남편 장례를 치른 다음 날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47만 원. 빚은 3천만 원. 아들은 2살. 막막했어요. 하지만 앉아서 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구로공단 의류공장에 갔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야간 근무 자리가 있었어요. 시급 2,000원. 하루 10시간 일하면 2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이웃에 맡기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이웃에 맡길 돈도 없었거든요. 민수를 공장 휴게실에 재웠습니다. 밤 9시. 아이를 이불로 감쌌어요. 재워놓고 일했습니다. 재봉틀을 돌렸어요. 한 벌 완성하면 500원. 하루에 40벌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퇴근했어요.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집에 데려갔어요. 아침을 먹였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민수야 잘 먹어. 엄마 어디가? 아이가 물었어요.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낮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거든요. 시급 1,500원. 하루 8시간이면 12,000원. 한 달이면 36만 원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웃 할머니 집에 맡겼어요. 한 달에 10만 원.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1995년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용품을 샀어요. 책가방, 공책, 연필. 3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까웠지만 기뻤어요. 우리 아들 학교 간다. 민수야, 열심히 해. 네, 엄마.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어요. 1999년 민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어머님, 민수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울대요? 내 성적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15년이었습니다. 15년을 이 순간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걱정이 생겼습니다. 대학 등록금. 한 학기에 200만 원. 4년이면 1,600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마련하나.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1998년 관악구에 작은 빌라를 샀었습니다. 8천만 원. 15년간 모은 돈 전부였어요. 그 빌라가 있는 동네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2015년 보상금이 나왔어요. 32억.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32억이 찍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 돈이라고요. 집에 와서 울었어요. 감사했습니다. 하늘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혹시라도 민수가 변할까봐. 혹시라도 며느리가 달라질까봐. 그래서 숨겼어요. 아들에게는 여전히 가난한 엄마로 살았습니다. 2005년 민수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지혜.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예뻤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지혜가 절을 했습니다.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객 10명. 식비로 300만 원이 들었어요. 제가 냈습니다. 민수야, 행복해라. 네, 엄마. 아들이 웃었어요. 2010년 민수가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5억. 대출이 3억이었어요.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 필요해? 3억만. 알았어. 다음 날 송금했어요. 통장에서 3억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집 생겼다. 기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했어요. 2018년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예뻤어요. 너무 예뻤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저를 불렀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특별했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우리 서연이. 할머니는 안 힘들어.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지혜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어요. 민수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필요해? 5천만 원만. 알았어. 또 송금했습니다. 이번엔 갚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우리 아들인데. 하지만 지혜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값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그래. 어머님, 연금이라도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연금은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차갑게 들렸어요. 2022년 더 이상해졌습니다.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생활도 빠듯해. 그래. 용돈 못 드릴 것 같아. 괜찮아. 정말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민수는 대기업 차장이었거든요. 연봉이 1억이 넘었습니다. 왜 갑자기 어렵다고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응. 이거 받으세요. 뭐니? USB였어요. 이게 뭐야? 나중에 꼭 보세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냥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가 울었어요.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가 가방에 USB를 넣어줬습니다. 잘 간직하세요. 알았어. 이상했지만 받았어요. 그리고 잊었습니다. 2023년 11월. 지혜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응. 미국 여행 가시죠. 미국. 네,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가세요.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지혜가 다정하게 구는 게. 그래서 속았습니다. 알았어. 좋아요. 항공권 예약할게요. 다음 날. 지혜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항공료랑 숙박비 5천만 원이에요. 송금 부탁드려요. 5천만 원. 많았지만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 여행이잖아요. 오랜만에 함께 가는 거니까. 출발 3일 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권을 받았어요. 제 것만 있었습니다. 너희 건 어디 있어? 민수가 대답했어요. 엄마 먼저 가. 우리는 일 때문에 나중에 합류할게. 그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당일. 2024년 1월 15일. 아침. 공항으로 갔어요. 민수가 운전했습니다. 지혜도 함께였어요. 체크인했습니다. 엄마 먼저 들어가. 우리 주차하고 올게.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5시간. 긴 시간이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왜 저만 먼저 가는 거지? 하지만 곧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6시.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짐을 찾았습니다. 도착 게이트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민수를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키우. 엄마 혼자 미국 구경 잘하세요. 5천만 원은 그동안 얹혀산 값이라 생각하세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알리시나요? 저는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변할까봐. 혹시라도 관계가 달라질까봐.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네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수첩이 보였습니다.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관악구 빌라 재개발 보상금 32억. 강남 오피스텔 1호 15억. 강남 오피스텔 2호 14억. 강남 오피스텔 3호 13억. 강남 오피스텔 4호 14억. 강남 오피스텔 5호 14억. 삼성전자 주식 2,000주 1억. 예금 1억 7천만 원. 총합 103억 7천만 원. 웃음이 나왔어요. 얹혀 살았다는 며느리. 짐이라던 아들. 이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만큼 가진 줄. 그리고 USB가 보였어요. 서연이가 준 것. 이게 뭐지? 꺼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맞으세요? 그 목소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모르시겠어요?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봤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임스. 네, 영숙 씨. 말이 안 나왔습니다. 40년 만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저도 놀랐습니다. 영숙 씨를 보게 될 줄은. 제임스가 벤치 옆에 앉았어요. 친구 마중 나왔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혼자 계세요? 제임스 씨. 저 버림받았어요. 뭐라고요? 아들한테요? 며느리한테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제임스가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노인유기입니다. 제임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범죄라고요? 네,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아들이 범죄자라고요. 일단 제 차로 가시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임스가 제 짐을 들었어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트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맨해튼 호텔로 갔어요. 30층 스위트룸. 제임스가 방을 잡아줬습니다. 일단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요? 제임스 씨는 왜요? 당신은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4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1984년. 저는 21살이었어요. 제임스는 22살. 대학생이었습니다. 명동에서 만났어요. 제임스는 유학 준비 중이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 합격했거든요. 영숙 씨 저랑 같이 가요. 못 가요. 왜요?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설득해 볼게요. 안 돼요. 그래도 제임스 씨는 가세요. 저는 여기 남을게요. 울었습니다. 제임스도 울었어요. 1년 후 돌아올게요. 기다려줘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떠난 다음 달, 중매로 남편을 만났어요. 부모님이 정한 사람. 결혼했습니다. 제임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저 결혼합니다. 행복하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영숙 씨. 제임스가 불렀습니다.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 민수 이야기. 며느리 지혜 이야기. 35년의 희생. 5천만 원 여행비. 공항 유기. 전부 다 말했어요. 제임스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임스에게 건넸어요. 이게 뭔가요? 제 재산 목록이에요. 제임스가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전부 당신 거예요. 네, 100억이 넘는데요. 아들은 몰라요. 왜 말 안 하셨어요? 혹시라도 변할까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가 수첩을 덮었어요. 영숙 씨. 네, 이건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요? 법으로요. 법. 그 단어가 무겁게 들렸어요. 제 아들을 고소하라고요. 네, 못해요. 왜요? 그래도 제 아들인걸요. 제임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숙 씨. 네, 그 아들이 당신을 뭐라고 했죠? 얹혀 살았대요. 맞아요. 그게 아들이 할 말인가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5년을 키웠어요. 혼자서요. 남편 없이요. 알아요. 그런데 얹혀 살았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영숙 씨는 이용당한 겁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제임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당신 아들은 당신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버린 겁니다. 미국에 돌아올 수 없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제임스에게 건넸어요. 이건 뭔가요? 손녀가 줬어요. 손녀요? 네, 서연이가. 제임스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폴더가 여러 개 보였어요. 카톡 캡처, 녹음 파일, 사진, 메모. 제임스가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카톡 캡처였어요. 며느리 지혜와 친구들의 대화. 시어머니 진짜 부담이야. 맞아, 우리도 힘든데. 요양원이라도 보낼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캡처. 민수와 지혜의 대화였어요. 여보, 엄마 어떻게 할까? 미국 보내자. 미국. 응, 거기 버리고 오자. 진짜? 응, 그럼 우리 편해지잖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버릴 계획. 제임스가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재산 있을 리 없잖아.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냥 버리면 돼. 민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 살아야지. 울음이 터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숙 씨. 네. 이제 아시겠어요? 네. 이건 계획적 범죄입니다. 알아요. 그런데도 참으실 건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임스를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싸우세요. 어떻게요? 법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심했어요. 알겠어요. 정말요? 네. 싸울게요.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 변호사랑 통화해야 해요. 누구요? 제 친구예요. 이름은 김정훈. 노인학대 전문 변호사입니다. 노인학대.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제가 학대당한 건가요? 네.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 전부 범죄예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연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후. 화상통화를 했어요. 김정훈 변호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박영숙 씨 맞으시죠? 네. 제임스한테 들었습니다. 네. 증거 먼저 볼게요. USB 내용을 보냈어요. 김정훈이 확인했습니다. 5분 후. 입을 열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뭐가요? 노인 유기죄. 재산 침탈 시도. 전부 입증 가능해요. 정말요? 네. 특히 이 카톡. 속이 다 시원하네. 이거 결정적이에요. 유기 의도가 명백합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손녀분 증언까지 있으면 완벽해요. 서연이요? 네. 연락 가능하세요? 모르겠어요. 시도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어요. 제임스를 봤습니다. 서연이한테 전화해야 해요. 그러세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2번, 3번, 4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6번째.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할머니야.
할머니.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말요? 응. 어디 계세요? 뉴욕이야. 혼자요? 아니야. 누구랑 계세요? 친구. 오래된 친구야. 다행이다. 서연아. 내 할머니. USB 고마워. 할머니가 다 보셨어요. 응. 죄송해요. 왜?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괜찮아. 엄마 아빠가 무서웠어요. 알아? 3년 동안 봤어요. 할머니한테 하는 짓 못 참겠더라고요. 고마워 우리 서연이. 할머니. 응. 저 도와드릴게요. 뭐? 증언할게요. 법정에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어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가 도와준대요. 다행이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귀국 준비하세요. 언제요? 일주일 후. 그때까지 여기서 쉬세요. 알겠어요.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영숙 씨. 네. 이번엔 이길 겁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뉴욕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40년 전. 제임스와 헤어진 날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따라갔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소용없는 생각이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싸우겠다고. 제 존엄을 지키겠다고. 아들이 뭐라고 하든,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잘 있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도 바빠요.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다려라.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창밖을 봤어요. 뉴욕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 1월 20일. 귀국하는 날이었어요. 제임스가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영숙 씨. 네. 한국 가서 조심하세요. 네. 김정훈 변호사가 공항에서 기다릴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제임스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제 명함이에요. 언제든 전화하세요. 고마워요. 그리고 영숙 씨. 네. 이번엔 꼭 이기세요. 이길 거예요.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40년 전보다 강해지셨네요.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포옹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 고마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올 때는 절망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결심. 14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나왔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름표를 든 남자가 보였어요. 박영숙. 저였습니다. 다가갔어요. 박영숙 씨 맞으시죠? 네. 김정훈입니다. 악수했습니다. 손이 단단했어요. 차로 가시죠. 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회색 제네시스.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USB 내용 전부 분석했습니다. 어떤가요? 완벽해요. 카톡 캡처 27건. 녹음 파일 15개. 사진 43장. 전부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숨을 들이쉬었어요. 언제 고소할 건가요? 내일 바로 하시죠. 그렇게 빨리요? 네. 시간 끌수록 불리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손녀분. 서연이요.
네, 만나야 합니다. 직접 진술서를 받아야 해요. 연락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강남 한복판 30층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8층에서 내렸어요. 로펌 간판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회의실로 갔어요. 앉았습니다. 김정훈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고소장입니다.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 읽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노인 유기죄, 재산 침탈 시도,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전부 형법 위반입니다. 형법. 그 단어가 무거웠어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 유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재산 침탈까지 합치면 더 늘어납니다. 5년. 제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괜찮으세요? 김정훈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망설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마음이 복잡해요. 당연합니다. 아들인데요. 김정훈이 의자를 당겼습니다. 제 앞에 앉았어요. 박영숙 씨. 네, 질문 하나만 할게요. 뭔가요? 아들이 사과하면 용서하시겠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마도요. 그럼 안 됩니다. 왜요? 아들은 사과 안 해요. 어떻게 알아요? 30년 이 일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절대 사과 안 해요. 특히 가족한테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당신을 버렸어요. 알아요. 뉴욕 공항에 혼자. 알아요. 그런데도 용서하시겠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박영숙 씨. 네, 이건 당신 존엄의 문제예요. 존엄. 네, 당신은 35년을 희생했어요. 네, 그런데 얹혀 살았대요. 그게 존엄을 짓밟은 겁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용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당신 권리를 찾으세요. 권리. 네, 존중받을 권리. 인간으로 대접받을 권리. 어머니로 인정받을 권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정말요? 네, 고소할게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빨간 도장. 박영숙. 제 이름이 찍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숙소로 갔습니다. 김정훈이 잡아준 원룸.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야. 만날 수 있을까? 5분 후. 답장이 왔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서울이야. 언제 오셨어요? 오늘. 만나요? 어디서? 할머니가 정하세요. 내일 오후 2시. 홍대 카페 어때? 좋아요. 주소 보낼게. 네. 조심해서 와. 네 할머니. 문자를 보내고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내일이면 서연이를 만나요. 3개월 만이었습니다.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많이 힘들었을까? 부모 배신하는 게 쉬웠을까? 아니겠죠. 서연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미안했습니다. 손녀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제 싸움. 제가 끝내야 하는 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였어요.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7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흐리지 않았어요. 단단했습니다. 홍대로 갔어요. 2호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젊은이들. 활기찼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어요. 카페를 찾았습니다.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이시 정각.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키가 컸어요. 3개월 사이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안았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울었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자리에 앉았어요. 서연이 얼굴을 봤습니다. 야위었어요. 살이 빠졌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요. 미안해. 왜요? 너까지 이런 일에.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고마워. 서연이가 가방을 열었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빨간 노트. 이거 할머니 드릴게요. 뭐니? 제가 3년 동안 적은 거예요.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1년 3월 5일.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질렀다. 돈 더 달라고. 할머니는 울었다. 2021년 6월 10일. 아빠가 할머니 통장 달라고 했다. 할머니는 주셨다. 왜 안 주시냐고 화냈다. 2021년 9월 28일. 엄마가 친구들한테 말했다.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 할머니가 짐이라고. 2022년 2월 14일. 아빠가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 재산 없으니까 걱정 말라고. 그냥 이용하자고. 넘겼습니다. 계속 넘겼어요. 수백 개의 기록. 전부 증거.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내 할머니. 이걸 어떻게. 몰래 적었어요. 위험하지 않았니? 괜찮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머니가 불쌍했어요. 고마워.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해. 노트를 덮었어요. 김정훈 변호사한테 줘야 해. 네, 내일 같이 가자. 알겠어요. 그리고 서연아. 네, 법정에서 증언해야 해. 알아요. 무섭지 않니? 무서워요. 하지만 할게요. 왜? 할머니 편이니까요.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일상 이야기. 서연이는 밝았습니다. 예전처럼.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조심히 들어가. 내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 들키지 마. 걱정 마세요. 연락할게. 네. 서연이가 떠났습니다. 뒷모습을 봤어요. 작아 보였습니다. 20살.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런 짐을 지게 해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고마웠어요. 유일하게 제 편인 사람.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훈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네, 박영숙 씨. 서연이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노트를 받았습니다. 노트요? 네. 3년간 기록한 거래요. 내일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오세요. 네. 전화를 끊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서연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를 지키려는 마음. 정의를 세우려는 마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내일이면 고소장이 접수돼요. 아들은 연락을 받을 거예요. 며느리도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화를 낼까?
사과할까? 아니면 무시할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미 결심했거든요. 끝까지 가기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어딘가에 민수가 있겠죠. 지혜도 있을 거예요. 편하게 자고 있겠죠. 제가 뉴욕에서 고생하는 동안, 제가 혼자 울고 있는 동안, 그들은 웃고 있었을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하다고, 이제 짐을 버렸다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 짐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휴대폰을 봤어요. 민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우리는 잘 있어. 연락하지 마. 답장하지 않았어요. 곧 만나게 될 테니까. 법정에서. 그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2024년 1월 24일. 오전 9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정장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 20년 전에 산 거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어울렸습니다. 가방에 노트를 넣었어요. 서연이의 빨간 노트. 무거웠습니다. 3년의 기록. 3년의 고통. 전부 이 안에 있었어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18층.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김정훈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네, 노트 가져오셨어요. 여기 있어요. 건넸습니다. 회의실로 갔어요. 김정훈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증거네요. 그래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어요. 사진도 있고. 서연이가 잘했네요. 똑똑한 아이예요. 30분을 읽었습니다. 김정훈이 노트를 덮었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오늘 바로 고소장 접수할게요. 벌써요? 네. 늦출 이유가 없어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뭔가요? 아드님이 연락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받으실 건가요? 아마도요. 그럼 녹음하세요. 녹음이요? 네. 모든 대화를 기록하세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왜요? 위험합니다. 위험이요? 네. 돈 문제가 걸리면 사람이 변해요. 제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당신을 버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서울중앙지검.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피고소인 박민수, 이지혜. 혐의 노인 유기죄, 재산 침탈 시도,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도장이 찍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이틀 안에 연락할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드님한테요? 검찰에서 조사 통보를 하거든요. 그럼. 네. 아마 당신한테 전화 올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침착하세요. 화내지 말고. 사과받지도 말고. 그냥 사실만 말하세요. 알겠어요. 힘내세요. 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이틀 후면 민수가 알게 돼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화를 낼까? 울까? 사과할까? 알 수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2024년 1월 25일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민수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수 목소리였습니다. 화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뭐 하는 거야? 뭐가? 고소를 했다고. 그게 검찰에서 연락 왔어. 그랬구나. 엄마 정신 나갔어. 민수야. 어떻게 친아들을 고소해? 넌 어떻게 친엄마를 버렸니? 뭐라고? 뉴욕 공항에. 혼자. 그건 속이 다 시원하다며. 엄마. 얹혀 살았다며. 그건 지혜가. 너도 같이 있었잖아.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35년이야. 35년. 혼자 너 키웠어. 알아? 남편 없이. 돈 없이. 일만 했어. 알아요. 그런데 얹혀 살았다고. 미안하다니까. 미안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줘. 안 돼. 엄마. 이미 늦었어. 제발. 너 5년 징역 살 수도 있어. 뭐라고? 노인 유기죄야. 엄마 그렇게까지. 당연하지.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차가워졌어요. 엄마 후회할 거야. 뭐라고?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해봐. 엄마 재산도 없잖아. 뭘 알아? 가난하게 살았잖아. 그게 다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야. 엄마 제발 정신 차려. 넌 정신 차려. 전화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분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지혜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전화 좀 받으세요. 이야기해요. 무시했습니다. 10분 후 또 전화.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 어머님 제발요.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김정훈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네. 민수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고소 취하하래요. 당연하죠. 지혜도 연락 왔어요. 용서해 달라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녹음했어요. 잘하셨어요. 파일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어요. 민수, 지혜. 하루에 10통씩.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어요. 엄마 제발. 어머님 미안해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전부 무시했습니다. 2024년 2월 1일. 김정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박영숙 씨. 네. 검찰 조사 날짜 잡혔어요. 언제요? 2월 10일.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준비하세요. 2월 1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여성. 날카로운 눈빛.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박영숙 씨 맞으시죠? 네. 진술 받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1990년.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은 2살. 혼자 키웠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15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은 서울대 갔어요. 대기업 취직했어요.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를 얻었어요.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돈을 요구했어요.
3억 5천만 원. 계속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미국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공항에 갔어요. 혼자 비행기 탔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속이 다 시원하다고. 얹혀 살았다고. 혼자 있으라고. 버림받았습니다. 67세에 낯선 나라에 혼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그 후에는요? 40년 전 첫사랑을 만났어요. 우연히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귀국했어요. 고소했습니다. 왜 고소하셨어요? 제 존엄 때문이에요. 존엄이요? 네. 35년을 희생했어요. 혼자서요. 그런데 얹혀 살았대요. 그게 제 존엄을 짓밟은 거예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네. USB를 제출했어요. 노트도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확인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이거 대단한 증거네요. 그래요? 손녀분이 모으신 거죠? 네. 용감한 아이네요. 고마운 아이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입증됐어요. 정말요? 네. 기소하겠습니다. 기소요? 네. 재판 넘어갑니다. 숨이 막혔어요. 재판.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조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떨려요. 당연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겁니다. 확신하세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때 누군가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봤어요. 민수였습니다. 지혜도 있었어요. 3개월 만이었습니다. 민수는 야위였어요. 지혜는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다가왔어요. 엄마. 민수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뒤로 물러섰어요. 김정훈이 앞을 막았습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제 엄마예요. 접근 금지 신청할 겁니다. 제발요. 지혜가 무릎 꿇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제발요. 늦었어. 어머님. 너희가 한 짓 생각해봐. 미안해요. 속이 다 시원하다며. 그건 얹혀 살았다며. 정말 미안해요. 35년이야. 35년. 혼자 키웠어. 알아요. 돈 없이. 남편 없이. 알아요. 그런데 버렸잖아. 미안하다니까요. 미안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김정훈이 막았어요. 그만하세요. 비켜요. 경찰 부를 겁니다. 엄마. 민수 목소리가 절규였습니다. 재판 취하해줘. 안 돼. 우리 인생 끝나. 너희가 끝낸 거야. 내 인생을. 엄마. 이제 끝이야. 엄마 제발. 다신 보지 말자. 엄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지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끝내야 할 싸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 강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하니까요. 차에 탔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위고 지친 얼굴. 울먹이는 목소리.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휴대폰을 봤어요. 서연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부모님이 검찰 갔다고 들었어요. 괜찮아. 힘내세요. 너도. 사랑해요. 나도. 문자를 보내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마지막 싸움. 이기고 싶었습니다. 제 존엄을 위해. 제 35년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증거를 정리했어요. 진술을 연습했습니다. 서연이도 준비했어요. 증인으로 서기로 했거든요. 떨리니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할게요. 고마워. 아침 3층 법정 302호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방청석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보였어요. 지혜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2명이 옆에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혜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이지혜. 혐의 노인 유기죄 외. 검사 의견 말씀하세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여성. 조사했던 그 검사였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기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인천공항에서 피해자만 출국시켰습니다. 본인들은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뉴욕 JFK 공항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67세 노인을 낯선 나라에. 이는 명백한 노인 유기죄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재산을 침탈하려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여행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이는 사기이자 착취입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35년간 희생했습니다. 혼자 피고인 박민수를 키웠습니다. 남편 없이, 돈 없이. 그런 어머니를 피고인들은 얹혀 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 나오세요.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당했어요. 선서하세요. 서연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진실만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피해자의 손녀 맞습니까? 네. 피고인들과의 관계는 부모님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을 고발하는 건데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할머니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여기 있습니다. 서연이가 빨간 노트를 꺼냈어요. 재판장이 받아봤습니다. 펼쳤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재판장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네. 날짜도 정확하고요. 네. 사진도 있네요. 네. 몰래 찍었습니다. 용감하네요.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와 지혜를 봤습니다. 엄마 아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잘못한 건 엄마 아빠예요. 할머니한테 사과해야 해요.
진심으로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왜 고소하셨습니까? 제 존엄 때문입니다. 존엄이요? 네, 35년을 희생했습니다. 혼자서요. 남편은 일찍 죽었어요. 2살 아들만 남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설거지했어요. 청소했어요. 하루 3시간만 잤습니다. 10년 동안요. 아들은 서울대 갔어요. 대기업 취직했습니다. 결혼했어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며느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들도 변했어요. 돈을 요구했습니다. 계속 줬어요. 3억 5천만 원. 아까워도 줬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하지만 작년 미국에 버려졌어요. 혼자 67세에 배신당해서요. 버림받아서요.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 피고인 박민수. 노인 유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이지혜. 노인 유기죄 방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손해배상 5천만 원 연대 지급. 피해자 박영숙에게 2년간 접근 금지.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탁. 끝났어요. 일주일 후. 2024년 3월 22일. 인천공항. 이번엔 달랐어요. 서연이가 배웅 나왔습니다. 할머니 잘 가세요. 응. 자주 연락해요. 그럴게. 행복하세요. 너도. 포옹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서연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후 JFK 공항. 내렸어요.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서 있었어요. 영숙 씨, 제임스 씨. 달려갔습니다.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고마워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차를 타고 맨해튼으로 갔습니다. 제임스 집. 펜트하우스였어요.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으로 센트럴 파크가 보였어요.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정말요? 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67세. 새 인생. 새 사랑. 행복했어요. 2024년 9월. 제임스와 센트럴 파크를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40년 만에 다시 만났네요.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앞으로 잘 살아요. 같이요. 네.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67세. 늦은 나이. 하지만 새로운 시작. 후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박영숙 씨는 지금도 뉴욕에서 살고 있어요. 제임스와 함께요. 행복하게요. 아들 민수는 2년간 접근금지 기간을 지켰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용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평화와 존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다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요. 위로하고 응원해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